다이어트 하려고 운동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거 학대입니다. 몸에 학대를 하는 거예요. 뛸 때는 무려 5배에서 7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100kg라면은 700kg을 무릎이 견디는 거예요. 사실 운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 운동하지 마세요. 제발 살 빼려면 운동하지 마세요. Only you. 퇴근하고 헬스장까지 갔어요. 옷 갈아입고 이제 런닝머신 앞에서 숨이 턱턱 찰 때까지 운동하고 샤워까지 하고 집에 돌아오면 10시 훌쩍 넘죠. 그런데 체중계 올라가면 왜 그대로야? 이런 생각 들잖아요. 일주일이나 운동했는데 1kg도 안 빠지고 0.1 오히려 쪄. 그런 경우에 진짜 멘탈 나가잖아요. 근데 이 순간에 진짜 억울한 게 뭔지 아세요? 살 안 빠진 것도 짜증나는데 이때 고생했던 내 시간, 내 체력, 내 의지, 내 노력 이런 게 한 번에 증발한 느낌이 나죠. 진짜 대박이죠. 진짜. 근데 오늘 그 얘기 한번 해볼게요. 그 시간 진짜 아무 의미 없었나? 결론부터 얘기하면 아닐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습니다. 방식이 조금 다른 거예요. 시기가 안 맞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언제 운동을 해야 되는지, 언제 운동해야 살이 제일 잘 빠지는지 요거에 대해서 그냥 딱 알려드릴 테니까 따라와 보세요. Only you. 그냥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들 있잖아요. 운동을 많이 하면 살이 잘 빠진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일까요? 진화인류학자 허먼 폰처의 연구는 진짜 충격적입니다. 그분은 현대인보다 활동량이 훨씬 더 많은 탄자니아의 하드자족을 연구했습니다. 그들은 매일 수십 킬로를 걸으면서 사냥하고 살고 있어요. 근데 이분들의 총 하루 칼로리 소비량이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있는 현대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우리 몸은 아주 영리해요. 운동으로 에너지를 과도하게 써버리면 당장에 필요가 없는, 생존에 필요 없는 모발 성장이나 신진대사 이런 데 들어가는 에너지를 줄여서 전체 칼로리 소비를 줄여버립니다. 그리고 전체 소비량을 일정하게 맞춰버려요. 이게 제한된 총 소비 모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운동으로 칼로리를 태워서 체중을 줄이려는 시도는 우리 몸의 방어 기제 때문에 반드시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운동을 해도 살이 안 빠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데서 줄여버리기 때문에. 운동으로 만약에 이만큼 뺐으면은 다른 데서 이만큼을 더 남겨가지고 운동에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총 칼로리가 똑같으니까 운동을 하나 안 하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운동해도 살이 안 빠지는 것입니다. 그럼 운동을 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게 아니라 목적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운동은 칼로리를 태우는 도구가 아니라 식욕을 조절하는 도구로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콜로라도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운동을 전혀 안 하는 사람이 운동을 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칼로리를 더 많이 먹습니다. 몸을 안 쓰면 배가 안 고파서 밥을 안 먹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인데 실제로는 간식이나 단 음식을 더 찾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비밀은 호르몬에 있습니다. 그 대학의 연구팀은 강도 높은 운동이 공복 호르몬인 그렐린을 억제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운동이 직접 칼로리는 태우지 못하더라도 애초에 불필요한 음식이 내 몸에 들어오지 못하게 식욕을 원천 차단해주는 든든한 보디가드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렸습니다. 강도 높은 토할 때까지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밥을 못 먹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강도 높은 운동을 할 수 있나요? 우리 강도 높은 운동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운동을 하기 때문에 식욕이 늘어나고 식욕이 늘어나기 때문에 더 많이 먹고 살이 안 빠지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도 답이 아닐까요? 그리고 다음은 운동이 핵심 습관이라는 이론입니다. 하나를 바꾸면은 다른 부분까지 도미노처럼 이게 바뀌어지는 그런 것들이죠. 운동을 하게 되면 시간을 좀 더 꼼꼼하게 신경을 써서 더 건강해진다든지 약간 이런 식입니다. 그래가지고 건강에 이제 살이 빠진다라는 이론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헬스장에서 운동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먹나요? 먹을 때도 닭가슴살이랑 고구마 먹잖아요. 그게 어떤 거죠? 가공식품 아니죠. 그래서 살이 빠지는 것입니다. 운동도 하고 건강에 먹으니까. 사실은 닭가슴살이랑 고구마만 먹어도 살이 더 잘 빠질 겁니다. 아마 힘들지 않고 빠질 거예요. 그러니까 브라운대에서 연구를 보면은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은 식단을 더 건강하게 채우는 경우가 많고 스스로 과일과 채소를 더 먹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정크푸드 대신에. 그러니까 운동이라는 스스로의 정한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통제력을 쓰면 우리 뇌의 전두엽이 기능이 강화됩니다. 이런 단련된 의지력이 자연스럽게 식단 조절 같은 다른 영역으로 번지는 거죠. 의지가 세지는 거예요, 사실. 근데 운동의 의지가 너무 힘들죠. 운동하러 가기까지가 너무 힘들잖아요. 요 턱을 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실패죠, 사실은. 그리고 다음은 인슐린 저항성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리학적으로 운동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서 살 안 찌는 체질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사실 진짜 만들어줘요. 근데 인슐린 저항성은 이제 아시죠? 우리가 단 거 먹으면은 인슐린이 나와서 이게 너무 과하면은 이게 지방으로 다 저장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살이 찐다 이런 겁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근데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은 포도당의 저장고가 넓어집니다. 그래가지고 근육이 활성화되면 지방세포로 가기 전에 근육에서 먼저 가져다 써요. 그래서 과식을 하더라도 인슐린이 폭발적으로 분비되는 대사 충격을 근육이 막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하는 사람은 탄수화물 먹어도 살이 덜 찌는 거죠. 근데 꼭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도 운동하면은 덜 찌는 거 맞잖아요. 그쵸? 근데 운동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운동으로 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설명하지 않더라도 우리 알잖아요. 뭐가 더 힘든지. 근데 이래서 사실은 운동이 좋기도 하면서 운동이 나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를 포기하게 되면은 다른 것들도 다 포기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운동을 이게 직접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해야 되는데 잘 될 땐 괜찮아요. 근데 이게 나가서 한번 비틀어지기 시작하면은 이게 사람이 완벽하고
완벽하고 싶은 성향이 있기 때문에 다음날도 안 나가게 돼요. 다음날도 안 나가게 되고 오히려 안 나가는 게 더 완벽한 상황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나가는 게 완벽한 상황이 되는 게 아니라 안 나가는 게 완벽한 상황이 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이들 운동을 포기하면 시간도 포기하게 되고 시간 포기하면 더 다시 여유 오고 살찌게 되잖아요. 요렇게 가거든요. 맞죠? 맞죠? 근데 만약에 운동을 안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은 한 가지만 신경 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사항이 하나 있어요. 뭐 운동 다 좋다 이거예요. 근데 운동하기 힘들잖아요. 그리고 사실 운동을 하면 안 됩니다. 과체중이신 분들은 운동을 하면 안 돼요. 살을 먼저 빼야 합니다. 왜냐하면 막 과체중인 분들이 의욕만 앞서가지고 막 운동을 하게 되면은 무릎 관절은 걸을 때 자기 체중의 3배,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100kg면은 무릎 관절에 300kg가 걸리는 거예요. 뛸 때는 무려 5배에서 7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100kg라면은 700kg을 무릎이 견디는 거예요. 이게 견딜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다 망가지죠. 그러니까 살이 빠지기 전에 연골 먼저 빠지는 거예요. 연골 빠지면 어떻게 해요? 운동 못 하죠. 운동 못 하면 어떻게 돼요? 의욕 꺾이잖아요. 뭐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 의욕 꺾게 되면 다 꺾여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실 운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 운동하지 마세요. 제발 살 빼려면 운동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권고는 만약에 과체중이신 분들 어느 정도 되면은 BMI 30 이상 예를 들면은 한 160, 키 160에 몸무게 한 80kg 정도? 그 정도? 요 정도 라인에 있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약간 플러스 마이너스 한 5 정도? 요 정도 있으신 분들은 운동 걷기만 하셔야 됩니다. 걷기. 살살 걷기. 한 30분 정도 산책 정도. 기분 전환상. 요 정도로 충분합니다, 정말. 그리고 시기만 바꾸시면은 진짜 살 잘 빠져요. 한 달에 5kg씩 빠질 수 있습니다. 한 달에 10kg도 빠져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일반식의 함정에 빠져 있는데 우리가 일반식을 먹은 지가 얼마가 안 됐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일반식을 먹은 게 얼마나 됐을까요? 근데 그게 일반식이란 이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사실은 저희는 인류는 채소 과일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쵸? 그냥 서양식으로 바뀐 거예요. 근데 그게 일반적인 상황이 되는 것 같으니까 일반적으로 그걸 먹으니까 그게 일반식이라고 되는 건데 사실은 특별식입니다. 굉장히 옛날에서 보기에는. 그러니까 너무 일반식 아니면은 뭐 채소 과일식만 계속 먹어도 되냐 뭐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먹어도 됩니다. 더 좋은 거예요. 훨씬 좋은 거예요. 일반식은 가끔 먹어야 돼요. 일반이 아닙니다. 왜요? 예를 들면은 떡 있잖아요. 떡. 옛날에 떡 언제 먹었을까요? 잔치 때만 1년에 한두 번 먹었어요. 지금 매일 먹잖아요. 떡 잘 안 드시나? 아무튼 그런 것처럼 우리는 진짜 매일 파티를 즐기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채소 과일 먹고 좀 클린하게 먹고 가끔가다 뭐 친구 만났을 때나 이렇게 먹는 거지 이렇게 계속해서 파티식 드시면 안 됩니다. 파티식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식이요법을 통해서 정상 체중까지 내려주시고 그 이후에 운동을 시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아셨죠? 운동은 진짜 하지 마세요. 운동 그냥 30분 산책 정도만 하시고 안 하셔도 됩니다. 식단으로 몸을 일단 가볍게 만드셔야 돼요. 1단계가 뭐냐? 채소과일식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채소과일식을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2단계가 대사 능력을 높이고 기능적으로 몸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같이 하기 때문에 1단계를 건너뛰고 2단계를 바로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다이어트가 실패하는 거거든요. 다이어트 95%가 실패합니다. 나머지 5%는 3년 있다 실패해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100% 실패한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1단계부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다이어트 하려고 운동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거 학대입니다. 몸에 학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근데 왜 자꾸 다이어트 실패하냐? 바로 0단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0단계 뭐 있을까요? 0단계는 바로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샤브샤브를 만약에 끓여요. 샤브샤브를 끓이는데 육수를 담지 않고 불만 켜면 어떻게 될까요? 냄비에. 그럼 냄비 다 타버리겠죠. 거기에 채소 넣으면 어떻게 돼요? 채소 다 타버리겠죠. 그냥 이런 상태인 거예요 지금. 1단계 불, 2단계 채소 넣는 거 그거 운동 요 상태예요. 다 타버리잖아요. 그래서 망하게 됩니다. 0단계를 지키지 않아서 그래요. 육수를 안 넣어서 그러고. 이게 바로 대사 회복입니다. 몸이 제대로 굴러가야 우리가 식단도 하고 운동도 하고 이게 갈 수 있는데 이 0단계를 안 지키니까 1단계로 바로 건너뛰어 버리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꼭 아셔야 돼요. 뭐 성공하는 분 계시죠? 1단계부터 성공하시는 분 계세요. 근데 이게 웬만한 의지로 안 됩니다. 일반인 아니에요. 그런 분들 일반인 아니에요. 저도 실패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0단계가 뭐냐? 바로 올리브유입니다. 올리브유가 각종 화학 첨가물과 가공식품으로 썩어있는 우리의 장의 환경을 개선해줍니다. 가장 빠르게 개선해요. 폴리페놀과 올레인산거 이런 여러가지 파이토케미컬들이 우리의 장내 환경을 완전히 바꿔줍니다. 그때 채소과일식을 먹을 수 있어요. 아셨죠? 채소과일식 그냥 드시면 안 됩니다. 이것도 1단계예요. 그냥 드시면 실패해요. 그런데 올리브유와 함께 먹는다면 여러분들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몸이 회복되었을 때 바로 다이어트를 시작할 수 있는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이 빠지고 운동하면 근육이 생기고 그냥 이런 몸이 되는 것입니다. 몸이 제대로 안 들어갔는데 지금 바로 1단계부터 시작하고 바로 운동부터 2단계부터 시작하고 이러니까 자꾸 실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몸을 모두 회복시켜 놓고 그 이후에 다이어트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살 빼려고 운동하지 마세요. 그러면 운동 무조건 포기하게 됩니다. 살 빼려고 식이하지 마세요. 식이요법 쓰지 마세요. 그래서 식이요법 포기하게 됩니다. 몸을 먼저 회복하고 건강한 마인드를 장착하고 그 이후에 시작하셔야 됩니다. 내가 좀 더 건강해지고 싶다. 그럼 식이요법 하시고 내가 좀 더 건강해지고 싶다. 지금 많이 회복된 것 같다. 그럼 운동하시고 요 순서대로 가셔야 됩니다. 운동만으로는 절대 안 돼요. 운동 좋죠. 운동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때가 있고 우리 오래 사셔서 아시잖아요. 다 때가 있고 다 시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그래서 지금 올리브유 당장 있는지 확인하시고 한 잔 드셔보세요. 그리고 경험해보세요. 올리브유가 어떤 건지. 진짜 내 몸을 위한 시간 시작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올리브유였습니다.